뭐 때문에? 저 어디 가야 돼요?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얘기해. 네. 자, No. 이거 문제풀이 좀 더 해야 되나? 네. 그럴까? 24번이랑 25번이요. 우리 이중근은 완전 제곱식 처리하는 거 알죠? 그거 이용해서 얘 풀라는 얘기지. 4의 x제곱은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2인 거니까 이거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럼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4의 x제곱은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지. 되죠? 거기서 얘는 이게 결국 2x 제곱이니까 짝수지수 같게끔 변형해주면 되죠. 분모 분자에다가 2의 x제곱씩 곱하면 되죠. 너는 4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6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가지. 근데 이것도 4로 바꿔야 되니까 4의 3x제곱으로 보면 되지. 4x제곱 플러스 1분의 4의 x제곱에 세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럼 저거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이거 유리화하면 루트 2 플러스 1이죠? 유리화한 거 역수니까 유리화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 얼마? 루트 2분의 2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루트 2 루트 2가 맞나? 2죠? 앞에 제곱 뒤에 3 갑자기 헷갈리네 3 여기가 틀렸구나 6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그럼 루트 2분의 6 루트 2 마이너스 6이니까 6 마이너스 3 루트 2가 답이죠. 이해했나? 지금 가우스네. 가우스 기호 얘기한 거죠. 그냥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을 만족시키는 정수 n의 값을 fx라고 하자. 그러면 뭐야? 5제곱근 선 플러스 쭉 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러면 적정수를 찾아줘야지. 같은 거듭제곱근 안에서 정수 부분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4제곱근 처음부터 보면 얘가 9의 4제곱이 9의 4제곱을 하면 계산을 해보는 거야. 891이거든. 그럼 거기에다가 4제곱근 씌운 4제곱근 891보다는 크잖아. 그치? 891보다 1000이 크니까 4제곱수를 바탕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9였으니까 그 다음이 10이죠? 10의 4제곱근 만보다는 무조건 작지. 이 안에 있는 얘는 9점대라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정수 부분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9네. 그치? 그냥 5제곱근은 5제곱씩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9의 5제곱은 너무 크니까 저 근사치에 오는 5제곱수까지 찾아야 돼. 천 근사치에 오는 5제곱수. 그러면 3의 5제곱이 얼마야? 243이고 그 다음 4의 5제곱이 얼마니? 1024점. 그 사이에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3점대네. 맞아? 그럼 3점대. 그 다음 6제곱수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3의 6제곱이 729고 4의 6제곱이 얘보다 더 크니까 3과 4 사이에 있는 거지. 6제곱근 1000이. 1000이라는 숫자가 729보다는 크고 2048보다는 작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6제곱근 1000도 3점대의 숫자라는 얘기인 거. 그지? 4의 6제곱은 2048. 오, 틀렸나? 4를 곱해야 되는구나. 4096이구나. 그러니까 정수 자리로 한 단위씩 높여서 두 정수 사이에 낑기게 넣어주면 되는 거지. 3과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6제곱근 1000이. 7제곱근 1000이다. 그럼 3의 7제곱이면 이거 여기다 3 곱하면 1000 넘어가지. 그럼 단위를 내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2의 7제곱이 얼마야? 510인가? 3의 7제곱이 1000 넘어가지. 729 곱하기 3이니까. 그죠? 그럼 둘 사이에 있으니까 7제곱근은 2점대의 숫자죠? 그지? 2의 8제곱이 얼마야? 이게 512가 아니지 않나? 128이지. 얘가 지금 256이고 그럼 3의 8제곱은 당연히 천자에 넘어가겠지. 3의 7제곱부터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2점대지. 8제곱근, 9제곱근 512까지. 그럼 뭐야? 여기가 7, 8, 9까지는 2점대죠? 맞아? 그리고 2의 10제곱은 1000 넘어가니까 안 되지. 1의 10제곱보다 크고 10제곱근 1000이 2의 10제곱근보단 작지. 이게 1024니까. 맞아? 그럼 거기까지는 뭐야? 1이죠. 거기서부터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11제곱부터는 그럼 계속 어떻게 되겠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거지. 잘 이해가 안 가나? 가? 그럼 이 이후는 계속 1점대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뒤로 얘가 몇 번 나와? 11부터 100까지는 90번 나오죠. 그럼 여기 10제곱까지 포함해서 91개 있는 거지. 맞아? 12. 답이 112.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렇게 두 정수 사이에 끼게끔 만들어주면 돼. 같은 거듭제곱수 사이에 정수 떨어지게 하는 애를 기준으로. 제곱근 범위 구할 때랑 똑같죠? 이해 가나? 루트 24의 범위 구할 때 제곱해서 24가 되는 제곱수 사이에 끼겨 넣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16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아서 얘가 3점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맞아? 제곱되는 두 정수 사이에 낑겨 넣듯이 4제곱근이면 4제곱되는 두 정수 사이에 낑겨 넣는 거. 5제곱되는 두 정수 사이에 낑겨 넣는 거야. 네? 숫자로 할것 같아. 그 계속 찾다 보면 규칙이 생기죠. 해놔요. 자, 수투를 다시 해봅시다. 시간 관계상 연습 문제는 따로 질문을 받아줄게요. 어차피 다 했던 거랑 비슷할 거야. 그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데에서 첫 번째 이제
그냥 딱 함수야. 연속 함수야. 연속하는 함수라는 거는 너네 그냥 다항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항식이 딱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극한값은 결국 어디를 향해 가니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극한값이 그냥 함수값을 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체크할 때. 그치? 맞아? 근데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적에 그렇게 대입하면 정해지는 형태들 이제 정형이라고 보면 되거든. 바로바로 정해지는 형태들.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무한분의 1꼴로 되는 거. 이거 어디로 향해 가는 거야? 0으로 향해 가는 거. 아까 얘기했죠? 1이 아니라 상수로 볼게. 위에가 고정 숫자를 향해 가. 어떤 하나의 수를 향해 가는데 분모는 계속 변하면서 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비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값이. 그지? 그러니까 0을 향해 간다라고 보시면 돼. 이런 게 정형이라는 얘기야. 네? 무한분의 무한소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한소는 숫자 0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0을 향해 다가가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봐도 돼. 돼요? 그냥 상수 어느 값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자가 고정적인 숫자를 향해 가는데 분모가 계속 커져. 근데 그러면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수고 분모가 0을 향해 가. 그럼 어떻게 돼? 분모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는 얘기지. 분자는 고정된 상태로.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무한이 커지는 거지. 그쵸? 얘 부호에 따라서 이제 양의 무한이나 음의 무한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치? 이게 양수면 어떻게 돼? 양의 무한으로 갈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정해지는 형태들이 무한 플러스 상수꼴이야. 그럼 뭐야? 무한이 커지는 와중에 숫자가 그냥 조금 더해지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어때? 무한이 커지? 이런 거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야. 맞니? 네? 그 다음에 뭐 무한 곱하기 상수야. 그래도 어떻게 돼? 무한이 큰 수에다가 일정 값을 곱해버리는 거지. 맞아? 그럼 너의 양음에 따라서 그냥 부호만 바뀌고 양이 무한대가 되겠지? 계속 큰 거잖아. 절대값이 늘어나는 것 뿐이니까. 그리고 또 뭐 무한소 곱하기 뭐 상수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0을 향해 가는 거야. 오케이? 그냥 계산된 결과물을 식이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3 이런 애들 0을 향해 간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x가 0을 향해 갈 때 뭐 x분의 1꼴은 어떻게 돼? 근데 얘는 안 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다. 왜냐면 이거 그래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에서 일로 가는 거지. 왜? 양수 쓰는 거니까.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에서는 어떻게 돼? 0보다 작은 숫자들 쓰는 거니까 음수 쓰는 거죠. 그지? 음수로 분모가 하나씩 작아지면 부호는 음수인 거지. 우극한이면 양의 무한대. 좌극한이면 음의 무한대. 이렇게 가겠죠. 맞아? 이런 형태가 정형들이라는 얘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x 플러스 3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긴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계속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치? 이런 형태들 어떻게 돼요? 3x 이런 애들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무한대된 상태로 3배 커지는 거야 그냥. 그치? 방향성이 그냥 무한대인 거지. 맞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3 x분의 1 곱하기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보고 있는 거지. 얘랑 똑같지? 아니면 뭐 x가 0으로 갈 때 3x 이런 식으로 가는 거. 0을 향해 가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식으로 보면 좀 이해가 가죠.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기억하는 게 어렵지. 그죠? 뭐 될 것 같은 애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차라리 뭘 기억해라? 부정형을 기억하라는 거지. 부정형. 이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부정형 딱 몇 개만 알면 되니까. 4개. 무한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 그리고 0 곱하기 무한꼴. 이렇게 되는 무한조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 형태지. 근데 0 곱하기 5하는 무조건 0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숫자형이 아니라니까. 0으로 보내지는 형태야. 일정 값을 향해 간다는 걸. 그 예시로 보여주면 얘는 인수분해하고 0 만드는 인수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고, 그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뭐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잖아. 2분의 1로 간다. x 플러스 1분의 1이라서. 그죠? 무한분의 무한꼴은 분모 최고차를 확인하는 것. 분모 최고차 나누기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분자 차수가 낮으면 0으로 가. 분모가 훨씬 크게 변하니까. 차수가 같으면 비교 대상이 되는 거라고 했죠. 개수 비율로 가는 거고, 분자 차수가 크면 분자가 훨씬 크게 변하는 거니까 무한대로 발산되는 거라고 그랬지. 맞아? 이런 형태들. 그리고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이나 이런 애들은 변형해주면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로 바뀐다 그랬지. 그 변형 방법이 대부분 분수의 꼴일 경우 통분을 해줄 거고, 무리식이 들어가는 경우 유리화를 해줄 거고, 오케이? 합차식 유리화 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x분의 1에 0 곱하기 x 뭐 예시가 안 떠오르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1 플러스 뭐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얘는 무한으로 가죠? 얘 0으로 보내버리잖아? 이거 0으로 가지? 무한 곱하기 0꼴인 거라고. 그치? 맞아요. 계산을 해보면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되니까 x 이거 없어져 버리고 x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그쵸? 이런 형태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지만 판단하고 변형을 할지, 직관적인 계산이 가능한지가 나오는 거라고 했지. 자, 그래서 부정형 조사를 잘 해줘야 된다. 정형은 그냥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해진다. 좀만 연습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를 파악하는 건데,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새로운 내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이제 수렴하는 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다른 함수보다 이제 작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얘가 하나의 함수가 하나의 함수 위에 완전히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간나도 2차 함수랑 1차 함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극한값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로 가고 x가 a로 갈 때 gx는 베타를 향해서 간다고 해보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함수값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알파보다 베타가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a를 향해 간다고 했을 때 위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이 아래에 있는 함수의 극한값보다 당연히 어때? 높지. 그죠? 그러니까 크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만 다루는 게 아니야. 함수의 극한은. 그러니까 뭐 끊겨져 있는 이런 애들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다 있으면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여전히 이 위쪽 함수가 아래쪽보다 완전히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지. 그지? 근데 A에서의 극한값은 어때? 극한값은 그래프를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모여들지. 그러니까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야.